다양한 문화지역 설명 들어가 볼게요. 문화와 문화지역입니다. 자, 지금 한글사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자, 문화라는 것,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통된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화가 있고 중국이나 일본, 미국 각각 많은 나라들이 문화를 갖고 있죠. 그 문화라는 건 사람과 그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문화지역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 요소를 공유하거나 비슷한 문화 경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다.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 나라는 이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무슨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와 이 문화가 공간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문화지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어, 종교, 민족, 의식주 등에 따라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나요? 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주나 아니면 어떤 공통된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지역을 갖고 있죠. 중국과 일본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 한자와 젓가락, 벼농사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들은 동아시아 사람들, 즉 동아시아에 사는 나라들은 이런 것들의 특징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을 갖고 있구나 해서 묶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책을 보자면 여기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이거를 우리가 나눠질 수 있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일본이잖아요. 여기 우리나라죠.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지금 약간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동아시아 사람들 문화지역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들 문화지역은 뭐가 돼요? 벼농사가 발달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종교나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 문화가 발달하고 있고 한자를 사용하고 있고 유교나 불교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이제 발달하긴 하지만 이제 유교나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이 더 크기 때문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다양하긴 하지만 다양하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문화지역, 건조 문화지역, 아프리카 문화지역, 유럽 문화지역,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북극 문화지역. 지금 이렇게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준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세계 지도를 어느 정도 대륙으로 외국은 있어요. 그쵸? 여기는 라틴, 여기는 앵글로.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맨 위에는 추운 곳이니까 북극 문화지역. 요쪽 영국 이쪽 지중해 위에 유럽 문화지역. 그렇죠? 그 밑에 동아시아. 여기 인도 삼각형 있죠? 인도. 그다음에 밑에는 동남아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아프리카 위에 쪽 사막 지역. 그렇죠? 건조 문화지역. 그렇죠? 아프리카 문화지역. 여기 호주,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인도 문화지역하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가 나눠지고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도는 아시죠? 삼각형 지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라고 한다는 건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있는 그 인도차이나 반도거든요. 여기가. 여기 막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 동남아시아죠. 자, 요거를 우리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라고 한다면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거 다양한 종교, 언어, 벼농사,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죠. 왜 그러냐면 이 동남아시아가 왜 중국과 인도의 영향을 받냐면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도 지역 주로 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남쪽이고 다양한 종교와 언어, 불교와 힌두교. 불교하고 힌두교가 인도에서 발상이 됐어요.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신분 제도. 그냥 요거만 기억만 하시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건조 문화 지역이라는 건 아무래도 뭐가 되겠습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찾아서 우리가 유목을 하죠.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아시스 농업 발달했고, 오아시스 농업이라는 건 오아시스 근처에서 농업을 하려고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대부분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아, 건조문화 지역에서는 이슬람이구나. 그리고 유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문화적 어딘지 알죠?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해당되고요.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국가가 많아요. 예전에 그 유럽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애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이제 식민지로 처묵처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애들한테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많았다. 부족 단위의 공동체 문화가 남아있다는 건 부족과 부족 사이에 걔네들이 서로 다른 공동체를 갖고 있다. 유럽 문화 지역 되게 중요하죠. 크리스트교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 문화 지역은 다 기독교라는 크리스트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죠.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면직물이라든가 이런 공장제 기계공업들이 발달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유럽에서 시작이 됐고요.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건 위쪽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미국 있는데 개신교가 문화 발달했다는 건 지금의 교회, 천주교 아니고요. 천주교 아니고 지금의 교회가 문화 발달했고, 대부분 영어 사용하고요. 산업이 발달했고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인구 구성이 다양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라는 건 남미 쪽이죠. 크리스트교 문화 발달했고요. 주로 에스파냐어하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름이 붙었던 건 유럽 애들이 여기를 식민지로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특히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그래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라틴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걔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여기를 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단어가 붙었고,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했다. 원주민들 있고요. 백인, 흑인, 혼혈족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오세안이라는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오세안이는 유럽은 아니죠. 오세아니가 호주잖아요. 유럽인이 개척했습니다. 유럽인이 개척하여 유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있다. 북극 문화 지역은 춥잖아. 술록을 유목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추운 기후에 적응하여서 독특한 생활 양식이 나타난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남미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지금 이 살색 같은 연한 핑크가요.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부분 에스파냐에서 이 나라를 많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에스파냐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요.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여기만 포르투갈이 먹은 거예요. 포르투갈이 정복을 하고 나머지는 에스파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나머지 남미는 다 뭐다? 에스파냐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의 종교는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종교인데, 이 크리스트교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두 개가 좀, 그다음에 불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민족이 이걸 믿는지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이 지금 크리스트교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유럽 쪽, 그 다음에 밑에가 이슬람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인도, 중국 쪽, 그렇죠? 동아시아 쪽, 불교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보게 되면
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이 문화권들은 비슷해요. 문화권들은 비슷하고 이제 유럽 문화지역, 그쵸? 그 다음에 건조 문화지역. 자, 건조 문화지역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아랍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는 아랍이라는 사람들이 아랍어를 사용합니다. 이슬람교 믿어요. 유목과 관계 농업을 한다. 이거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아프리카 문화지역에서는 사하라 사남, 사하라 지역,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언어와 부족으로 나눠져 있다. 대부분 유럽의 식민지였다. 그 위가 건조 문화지역이잖아요. 유목을 하고 아랍어를 사용한다. 이슬람교를 믿는다. 자, 유럽 문화지역이죠. 유럽 문화지역은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되게 잘 산다.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전 세계에 유럽 문화를 많이 전파했다. 동아시아가 우리잖아요. 중국, 일본, 우리나라들 이런 유교, 불교, 한자, 젓가락 요거는 기억하고 계시고,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산업지역입니다. 영국계 백인의 영향을 주로 받았고 여러 나라 출신의 이민자에 의해 민족 구성이 되게 다양합니다. 흑인 있고 백인 있고 유럽계 있고 여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애들이 있고, 다시 말하자면 민족 자체가 좀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 경제적으로 좀 많이 발달한 나라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아까 얘기했지만 브라질만 빼고 다 에스파냐어, 그쵸? 가톨릭 문화가 전파되어 있고 원주민 백인 흑인 사이에 다양한 혼혈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북극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술록 유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거주에 좀 불리한 정도의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 알죠? 인도. 그쵸? 여기 삼각형 지도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불교하고 힌두교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불교가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도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쪽은 굉장히 적도 근처에 덥기 때문에 벼농사가 활발합니다. 벼농사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예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입니다. 안 어려워요?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보통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교, 인종, 문화가 발달했다. 자, 오세아니아가 호주죠?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뉴질랜드잖아요. 자, 백인이 이주했어요. 영국계 유럽에 백인이 이주해가지고 백인이 이동했다고 일로. 그래서 유럽 문화가 전파되고 상대적으로 원주민 문화가 쇠퇴됐다. 유럽 애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연환경에 따른 문화적 차이. 지금 이제, 책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문화 한번 볼게요. 의복 문화, 잘 보세요. 의복 문화라는 건 옷이잖아요. 음식 문화라는 건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 문화, 잠자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게 아니라 집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보게 되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형태의 옷차림이 발달했다. 열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뭐 하게 되겠어요?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입어야 되겠고, 건조 지역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을 박아주는 뭐 좀 헐렁헐렁한 긴 옷,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긴 옷. 그 다음에 한대 지역은 아무래도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겠죠. 음식 문화를 본다면 자연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농업 방식, 농업에 해당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생산되는 음식 재료도 다르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조리 방식과 먹는 방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계절풍 기후가 있는 곳은 아무래도 계절풍 기후가 있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절풍의 영향을 받죠. 여기도 계절풍. 그래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쌀농사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계절풍 기후로 쌀, 서늘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밀, 고산 지역에서는 감자, 옥수수. 이게 그냥 공식이에요. 계절풍 기후는 쌀, 서늘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밀, 근데 고산, 높은 지역에서는 감자, 옥수수. 자, 우리가 그 주거 문화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열대 지역에서는 개방형 가옥 지역입니다.
개방을 했다라는 건 더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병충해 비가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또 위에 그 고산이 아니라 가옥을 조금 높이 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개방형으로 가옥된 집, 지금 보세요. 요렇게 짓잖아요. 그쵸? 고산 가옥을 하고요. 건조한 지역에서는 흙으로 집을 만드는 흙집. 이동식 가옥 같은 경우는 텐트, 게르죠. 그 다음에 추운 지역에서는 얼음집. 이렇게 뭐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만든 가옥이 있다. 열대지방 개방형, 사막지역은 흙집, 유목지역 같은 경우는 텐트, 냉대 지역에서는 통나무, 한대 지역에서는 얼음집. 이렇게. 자, 우리가 또 이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경제 수준이 높다, 경제 수준이 낮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지역은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앵글로 아메리카라든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산업이 발달했고요. 높은 건물, 넓은 도로, 상점이 밀접한 경관, 현대적인 의식주 생활이 나타납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은 옛날부터 전통적인, 오래전부터 전해진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가옥들을 같이 갖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종교에 따른 문화지역의 차. 종교의 계율이 식생활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 스타일의 어떤 법들이나 어떤 규칙들이 식생활 문화에 영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종교가요.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크리스트교는 유럽에서 많이 발달을 했고요. 높고 뾰족한 탑이죠. 십자가를 세웠고요. 교회나 성당에 모여 기도를 하는 것.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슬람교라는 것은 알라신을 믿는 거고 둥근 지붕, 모스크라는 교회와 이 돔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돔. 자, 뾰족한 탑의 모스크. 얘네들의 그 교회를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하고 술을 안 먹어요. 네, 안 먹고요. 할랄 식품이라고 있는데 그 식품만 먹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얘네들 할랄 식품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책이에요. 얘네들의 성경책. 거기 지침에 따라 살고요. 돼지고기 안 먹고 동물의 피 안 먹고 술 안 먹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하나님. 유대교, 하나님만 믿는 종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자, 문어, 오징어, 독수리, 말 등을 안 먹어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취급합니다. 힌두교라는 종교는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소를 먹지 않아요. 그 소가 그 신의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힌두교가 이 신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잡신을 같이 믿고 있거든요.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해요. 쇠고기를 먹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건 뭐냐면 90살까지 살고 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태어나요. 이런 거 계속 돌고 돈다. 계속 태어난다. 불교라는 거는 살생을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사찰에서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종교 특징을 외우셔야 돼요. 불교는 고기 안 먹어, 살생 안 해. 힌두교는 소를 안 먹어, 윤회해. 계속 죽었다 다시 태어나. 유대교는 문어, 오징어, 독수리, 말 등을 먹지 않아. 돼지는 부정한 거야. 이슬람교는 코란이라는 성경책이 있어. 돼지고기, 동물의 피, 술 등은 먹지 않아. 이런 겁니다. 자, 유대교라고 하는 건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삼위일체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게 그 지역에 따라서 의식주가 다르다는 얘기고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 쌀을 주식으로 하잖아요. 다양한 작물이 재배가 되지만 이를 이용해서 음식 문화를 만들고 계절에 따라서 의복 문화를 만들죠. 계절에 따라서 의복 문화, 그다음에 기후와 토양 조건에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죠.
그러면 자, 이 튀니지 흙집이라고 하는 건조문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나무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건조한 기후 지역이잖아요. 벽을 두껍게 하고 창문을 작게 만드는 뭐가 됩니까? 흙으로 만든 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도 건조 기후입니다. 그렇죠? 모래바람 피우기 위해서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자, 여기도 열대기후 지역에 들어가죠. 아프리카 문화 지역이랑 건조 문화 기후 지역 사이인데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열대기후 지역. 건조 문화 지역,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문화 지역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아프리카 문화 지역 같은 경우는 적도에 있기 때문에 열대기후다, 아프리카 문화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적도 쪽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문화 지역은 열대기후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문화 지역. 카메룬 의복이라고 해서 통풍이 잘 되는 이 열대기후 지역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습니다. 여기 뭐예요? 동아시아죠? 동남아시아 쪽. 여기가 동아시아, 여기가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인데 여기는 베트남 쌀국수. 벼농사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로 만든 국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추운 곳이에요. 그쵸? 침엽술이 발달한 캐나다에서는 목재를 구하기 쉬워 건축재료로 통나무를 활용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